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파트릭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 육군 특수부대 소속이고 최근에 부대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국제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에게 포상휴가나 다름없었는데요. 국제훈련임에도 순위를 매기지 않는 널널한 훈련이라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 저희 부대는 독일 내 육군 특수작전 훈련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기에 훈련을 명목으로 한국으로 포상 휴가를 가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해외 휴가에 모두가 기뻐했던 건 아닙니다. 레오는 왜 저희만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 가야 하는 거냐며 시종일관 툴툴 댔거든요. 사실 그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런 해외 휴가는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곤 했고 운이 좋으면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다소 특이하게도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게 됐고 그렇게나 미국에 가보고 싶다며 노래를 불러댔던 레온이었기에 그는 더더욱 실망한 모양이었죠. 저는 그런 레온에게 한국은 이미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오래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위로했지만 레온은 제 말에 즉시 반박하더라고요. 중국도 세계 2위의 강대국이라더니 같이 훈련해본 그들은 겁쟁이의 얼간이들 뿐이었어요. 저는 잠수를 두려워하는 해군 특수부 대원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생각에 아시아 국가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그다지 아는 바가 없고 실제로 그렇게나 강하다던 중국군도 함께 훈련해보니 거품 그 자체였거든요. 저는 한국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레온의 이러한 불평이 계속 이어지자 저 또한 뭔가 한국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원들도 기대와 불신의 감정이 병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사고를 겪고 말았고 공항 입국 심사를 마치자마자 한국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온이 대형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거든요. 저희는 훈련 모습을 촬영해서 국방부에 제출해야 하고 따라서 보급받은 군용 액션캠을 필수적으로 챙겨야 했는데요. 그리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각종 대회비 문서와 서적들도 챙겼는데 물자를 담당하던 레온이 이런 대회비 장비와 자료들을 실수로 한국행 비행기가 아닌 다른 비행기로 보내버렸거든요. 심지어 레온은 어느 비행기에 짐을 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 문제는 더욱 골치 아파졌어요. 차라리 훈련에서 낙오하거나 부상을 당한 거면 모르겠지만 특수부대가 어이없는 실수로 군사 기밀을 유출해버리다니 이건 엄청난 중징계가 예상됐죠. 레온은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예감했는지 그 자리에서 손발을 덜덜 떨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간인 앞에서 군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다니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레온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한국인 공항 보안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 레온을 부축해 주더니 이내 직원실로 보이는 곳으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그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도 군인 출신이므로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희는 그가 저희를 도우려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저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도 한국의 육군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저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가 무슨 수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단 말인가. 저희는 그렇게 넣어놓고 그를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는 10분 동안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더니 이내 저희를 통제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한국인 통제실 직원은 저희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인천공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적기가 오가는 아시아 항공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세계 각국의 공항 본부와의 실시간 네트워크 통신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죠. 방금 독일 측에 연락을 해봤는데 당신들의 짐 안에서 위탁, 수화물로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 나와서 반출이 거부된 상태라고 합니다. 당신들의 짐은 아직 독일 공항에서 그대로 보관 중인 것이죠. 만약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됐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을 테지만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군요. 그러고는 자신들이 독일 공항 측과 잘 협의해 놓았다는 놀라운 말을 건넸는데요. 이건 짐의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니 독일 공항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서 짐을 인천공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독일 측이 위탁 수화물 반입이 불가능한 물건을 제외한 뒤 인천공항으로 수화물을 보내면 자신들이 맡아놓겠다며 이에 대한 보관 기일 규정이 있으니 곧바로 짐을 찾으러 오라는 말까지 건네주더군요. 저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공항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이런 돌발 상황에 오히려 짐을 잃어버린 저희가 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만 한국 공항 측은 너무나도 침착하게 고난도의 행정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레오는 직원들에게 허리까지 숙여가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상관 앞에서도 늘 거만한 표정을 짓던 철면피 레온이 허리를 숙일 줄도 알다니. 저희는 다소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독일 공항 측에 전화를 걸어서 저희의 짐을 인천공항 측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항 측은 부서마다의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짜증을 부려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 대기실에서 하루 종일 독일 공항에 전화통화만 시도해야 했고 겨우 인천공항 측으로 짐을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러한 돌발 상황을 10분도 안 돼서 처리해주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어떻게 처리해주기로 약속된 일도 계속해서 이를 미뤄대서 하루 종일 통화만 하게끔 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서비스 사막인 독일의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고 독일도 하루빨리 한국의 빠르고 노련한 행정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 뒤에 있을 훈련을 받기 전에 지난 실수도 털어낼 겸 신나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생각보다도 훨씬 놀라운 국가였어요. 일단 한국의 교통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는데 교통카드 한 장으로도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환승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버스와 지하철로도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심지어 교통카드는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는 번거롭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대에서 가장 구두쇠인 루이스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장 저렴한 유심 데이터를 선택했는데요. 저희는 그가 분명 후회할 거라고 확신했지만 루이스야말로 한국의 인프라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에서도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했고 심지어 공공장소나 숙소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서 루이스는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무선 인터넷을 한껏 즐겼거든요. 독일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며 공공장소에 고속도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잡히더라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료를 가장한 해킹용 와이파이가 분명하거든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무료 와이파이를 미끼로 한 해킹 범죄와 스미싱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고 그래서 지인이 제공하는 와이파이조차도 쉽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최고의 보안 기술과 인터넷 인프라를 확보해둔 상태인지 한국인들은 이러한 걱정을 일절하지 않고 무료 와이파이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어요. 독일에 방문한 유럽인들은 하나같이 독일의 우수한 인프라에 충격을 받고 독일의 훌륭한 기술에 감탄하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정작 저희는 한국에 가서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에 충격을 받고 있다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것 같아 대단하면서도 두려워지기까지 했죠. 어쨌든 그렇게 한국의 여러 기술을 보며 감탄하던 그때 저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총을 든 한국의 군인들이 칼 같은 질서를 지키며 어디론가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저희는 설마 전쟁이 난 건가 싶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군인들을 보고도 한국의 시민들은 너무나도 멀쩡하게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이 모습은 평온한 도시에 그저 군인들만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뭔가 이질감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저희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다소 어처구니가 없어져서 지나가는 한국인 시민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는데요. 그러자 시민은 영어를 사용하며 놀라운 대답을 건네기 시작하더군요. 아, 저건 한국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한국의 군대는 의무복무제고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전역하고도 몇 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옆 소대원이 자신이 한국으로 국제특수전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는데요. 그는 한국의 그저 평범한 도시의 도로에서 탱크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며 한국 군들은 훈련을 실전처럼 하는 무시무시한 군대라고 말했거든요. 당연히 저희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도 엄청난 군사 강국이자 무기 강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한국처럼 실전성 넘치는 훈련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독일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이 보이거나 탱크가 지나가면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시민들이 전쟁이 난 줄 알고 두려워하니 당장 중지하라며 과거의 망령이 떠오른다며 각종 민원과 함의가 빗발치고 행군을 하는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시민들까지 있어서 이러한 훈련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실전성 없는 훈련만 계속하는 독일군은 점차 쇠약해져 가고 있고 이제는 거의 전차포탄 없는 전차부대라는 오명까지 떠안게 된 상태죠. 하지만 한국은 강한 군대를 위해 예비군까지 총동원돼서 훈련을 하고 모든 시민들이 이를 용인해 준다는 점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선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독일군은 한국군보다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 예비군이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맞붙었을 때 저희는 한국군을 상대로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차를 몰고 부대 밖을 벗어나 본 적도 없는 군대가 어떻게 한국군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부러움과 좌절감을 느낀 채 루이스가 예약해뒀다는 서바이벌 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서바이벌 장에서 한국 프로 서바이벌 팀과 한판 붙기로 했거든요. 사실 이건 저희가 한국에서 훈련을 받기 전에 몸도 풀고 자신감도 올릴 겸 계획한 시합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서바이벌 게임을 취미로 가진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저희는 현역 특수부대의 동료들 중에는 사설 에어소프트건 서바이벌 게임 마니아도 있거든요. 저희는 누구와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었기에 인터넷으로 한국 프로팀을 섭외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상대 한국팀을 만나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저희와 맞붙기로 한 한국팀은 딱 봐도 너무나도 허접해 보였거든요. 그들은 비실비실했고 약골처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백발의 노인까지 있더라고요. 저희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걸 프로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시합을 주선한 루이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통역 앱을 사용하며 한국팀과 소통을 시도하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한국팀은 실제로 프로가 아닌 팀 이름만 프로였던 것이고 그저 아마추어 팀이었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맙니다. 이건 소통의 오류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죠. 이건 뭐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승리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기에 저희는 목표를 승리해서 1분 만에 모든 적을 섬멸하는 스피드 게임으로 바꿨죠. 그러나 저희는 게임이 시작된 지 30초 만에 전부 섬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였어요. 한국팀은 저희가 방심한 채 돌격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는지 매복한 채로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놀라운 건 그들은 모든 사격을 정확히 조준해서 했는지 탄알도 그다지 많이 소비하지 않았더라고요. 저희는 도저히 이러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밥 먹듯이 연습했던 게 바로 이런 서바이벌식 전술 훈련이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그제야 진지하게 시합에 임하기로 했고 훈련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현역 군인만큼이나 재빨랐고 저희가 그렇게 얕잡아 봤던 백발의 노인은 어찌나 카리스마 있게 지휘를 하던지 저희는 그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박살이 나버렸죠. 사실 저희는 지휘 체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맡기로 한 동료가 소프트건에 맞으면 그 다음 지휘 사이에 공백이 생겨버리죠. 하지만
한국팀은 백발의 노인이 쓰러지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음 사람이 지위를 이어받았는데요. 이들은 현역도 아님에도 이들만의 계급과 지휘체계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체력은 현역인 저희가 우위에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과 엄폐 실력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훌륭했고, 그렇게 자신감을 충전하러 온 서바이벌 장에서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참패를 당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에 저희는 특수부대는커녕 그저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러 온 민간인들이라며 거짓말을 해야 했고, 한국인들은 그 말을 순순히 믿는 눈치라 더욱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국팀에 소속되어 있는 아저씨들은 전부 군대를 전역했고, 그 중에는 해병대 출신도 몇몇 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현역이 아님에도 현역만큼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나 백발의 노인은 혹여라도 국가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며 그때까지 꾸준히 기량을 갈고 닦을 거라는 감동적인 말까지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애국심도 엄청나게 강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경험한 저희는 머리를 한국군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군에는 예비군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나 얕잡아봤던 한국에 완전히 기세가 눌려버렸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